이 사선의 중진이시고요. 이 서울 강북의 유일한 야당 의원이시기도 합니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오세훈으로 단일화가 야권 승리다. 민주당이 두려워할 후보다. 예,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부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2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권영세 의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권영세 의원입니다. 네, 이제 오세훈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.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?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돼서 이 어려운 정국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독선 독재를 막아낼 필요가 있다,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. 네. 두 번째는 오세훈 후보가 그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안철수 후보도 뭐 훌륭한 후보지만 서울시장직에 있어서는 오세훈 후보가 아무래도 서울시장을 과거에 역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. 이번 보궐선거 같이 인수위도 없이 바로 이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더 낫다, 아마 이렇게 시민들이 판단해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언론 보도를 보면 그전에는 상당히 이제 초박빙 상태인 걸로 보였는데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안철수 후보와 차이가 좀 많이 났다,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잖아요. 예, 이건 어떻게, 그 차이 부분은 아마 그 선거법상 공표를 못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어저께 발표도 누가 이겼다라는 얘기만 하고 얼마나 이겼다는 발표를 안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큰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안철수 후보도 선전했다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물론 어제 야권 후보를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구체적인 협력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? 예, 뭐 구체적인 협력은 이제 앞으로 좀 협의를 해 나가야죠. 네. 어저께 안철수 후보도 기자회견에서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시민자들끼리 일단은 좀 그 안철수 후보의 구체적인 역할, 뭐 역할이 형식적인 역할이야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뭐 타이틀을 받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세훈 후보를 도울지는 뭐 실무자 간 협의, 그리고 또 당선자 간 만남을 통해서 구체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사실은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 오세훈, 안철수 이 두 분의 경쟁이긴 한데 이 김종인, 안철수 이 두 분의 이 좀 경쟁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고요. 실제 또 서로 여러 가지 좀 거친 표현도 주고받고 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선거 국면에서 협력할 수 있을까요? 예,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. 네.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할 때는 뭐 조금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 걱정할 정도로 이 말선 비판의 이 말들이 서로 교환되고 그랬었습니다만은, 이제 뭐 단일화가 끝났고, 이제 문재인 정부와, 문재인 정부의 후보와 이제 경쟁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그런 모습은 없고, 우리 안철수 후보와 우리 당의 오세훈 후보나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아주 화학적으로 잘 결합을 해서 본선을 잘 칠 거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도 사실은 좀 이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. 두 분이 좀 어떻게 만나실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? 뭐 자연스럽게 선대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만나게 되겠지요. 알겠습니다. 이제 뭐 여야 1대1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됐는데 이제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입니다. 박영선 후보는 이제 미래냐 과거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? 이 정부 자체도 그렇고 이 정부의 이 여당의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굉장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것 같아요. 본인들이 뭐 아무 근거도 없이 뭐 누구는 과거고 누구는 미래다 이렇게 규정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해서
이 박영선 후보가 미래고 오세훈 후보가 과거겠습니까? 생각하는 게 이 미래적이고 또 생각하는 게 과거적이래야지 과거고 미래고 이럴 텐데 네.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네거티브나 하려고 그러는 거를 보면은 오히려 박영선 후보 쪽이 굉장히 과거 지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제 좀 후보에 대한 이 공세에 나서는 내곡동 부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공세가 좀 과거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. 그렇죠. 정당하게 후보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지적하는 거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? 근데 예. 이미 10년 전에 다 얘기 나왔던 거고 또 그 내용도 최근에 다시 나온 것도 다시 확인된 것도 오세훈 후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첫째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고 둘째는 아주 구태 이 과거지향적인 그런 후보고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을 이제 검증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 말은 그렇게 하겠죠. 예.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미 10년 전에 검증이 다 끝나서 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 당시에 그걸 보도했던 한겨레 신문인가요? 거기서는 이 사과 보도도 했었고 정정 보도인지 사과 보도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 기억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보도되는 걸 보더라도 네. 그리고 우리 선대위에서 발표하는 걸 보더라도 그게 사실이 아닌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검증 차원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하면은 이 오세훈 후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헛된 기대에서 하는 좀 비열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이제 이 회의록 기록이나 또 네. 2009년인가요? 이제 국감 자료나 이런 걸 이제 보면 사실 내곡동 땅의 이 존재를 잘 알지 못했다는 물론 또 오세훈 후보 해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네. 발언이 좀 또 약간 또 문제가 또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예, 어떻게 됐든 간에 예. 그 땅 같은 경우야 중앙정부에서 이제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 그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이 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반대하는 내용들을 시의원들이 반영을 해서 논란이 됐을 수는 있겠지요. 예. 그러나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더군다나 이 부분 이게 국장 전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? 오세훈 시장이 직접 결정을 하는 내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잘은 몰랐을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세훈 후보의 이 발언을 더 신뢰를 합니다. 예. 그래도 아무튼 이 큰 쟁점이 됐기 때문에 캠프 내에서는 좀 심도 깊게 이렇게 논의를 하시겠죠. 예, 이미 처음 나왔을 때 좀 논의를 했었는데, 예.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대응을 해 나가자라는 거 외에 특별한 게 없고요. 다만 걱정하는 부분이라면은, 우리 여당이 지금 상당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? 이런 힘 센 여당이 자꾸 얘기를 반복해서 할 경우에, 예. 일부 우리 시민들이 조금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 수라든가 시의원 수라든가 수적인 우위를 얘기하시는 거죠? 네, 조직도 그렇고요. 예. 언론에서도 그 영향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? 그 야당보다. 그리고 과거의 어느 여당보다도 좀 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그런 예.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. 근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 점점점 이 오세훈 후보가 이 박영선 후보를 좀 앞서 나가는 형국인데 물론 아직 2주간의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이 여론의 흐름은 의원님이 보시기에 또 선거도 많이 치러보셨고요. 좀 어떻게 예. 보세요? 첫째는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일화 결과와 비슷하게 네. 오세훈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. 두 번째는 이번 보궐선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사실은
임기 그 말쯤에 치러지는 정권 심판적인 성격을 가진 선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이런 그 보궐선거, 심판적인 성격의 보궐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 정부의 그 새로운 적폐, 저는 민폐라고 얘기를 합니다. 왜 민폐냐면은, 그 민간에 주는 폐가라기보다 민주당의 적폐해서 민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, 예. 이 민폐에 대해서 정말 이런 정부가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,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에서부터, 이 정부에 좀 경고를 해야 되겠다.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. 이런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 차이가 처음보다 점점 벌어지는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여론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여론조사를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.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거와는 좀 간극은 있는 거죠. 뭐 그분은 원래 좀 이상한 얘기 많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? 예, 네. 예, 뭐 서울이 뭐라 그럴까? 서울에 대해서도 굉장히 평해하는 말을 하시고, 그다음 부산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도 하고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그분 얘기는 뭐 귀담아 들을 건 아니라고 보고요. 예. 저희들은 다만 이 여론조사가 과거에 뭐 차이도 좀 있었으니까 지금 그 조사 결과에 안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최근에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아주 청렴한 인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실으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, 이분들이 이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여성이 성폭력 피해 당한 여성에 대해서 성폭력 가해자를 그렇게 두드러할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그 입장이겠습니까? 어떤 생각을 하겠고,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그분들, 여당 후보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돌아갈 자리가 없다 이런 취지의 그 얘기를 한 거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서울시장을 다시 차지하고 다시 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또 뭐 이거는 한 가지로 또 분명히 명백한 그 2차 가해입니다. 또 관심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서울시장, 이 부산시장 선거 국면에서 과연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역할도 없이 그냥 지나갈지 또 관심인데 오세훈 후보는 좀 도움을 요청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. 예.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? 윤 전 총장의 향후. 예. 예, 저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번 선거 자체가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고 내년 대선의 전초적인 성격도 좀 일부 있다 보니까 예. 이제 앞으로 윤석열 총장과 같이 이렇게 정치 부분, 뭐 서울시장이 행정가긴 하지만 정치적인 성격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같이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. 뭐 당연히 윤석열 총장도 정치를 하게 된다면은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. 예. 이제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서울시장 선거에 이전에 움직일지 뭐 우선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정치적인 활동을 개시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 제1야당인 이 국민의힘 플랫폼을 통해서 할 거라고 이렇게 좀 확신하고 계신 거네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어디 네.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대우를 했습니까? 뭐 계속 뭐 추미애 이 전 장관, 그다음에 그 뒤를 이은 박범계 전 장관, 법무장관으로서 아주 뭐 적절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윤석열 총장을 흔들었지 않습니까? 이런 추미애나 박범계 이런
분들이 어느 정부의 법무장관입니까? 그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 아니었습니까? 근데 예. 그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과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갈등이 있을 때, 그것도 또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,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무부 쪽의 편을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것도 부당하게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아마 문재인 정부 여당 쪽에서 정치를 할 거라고는 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저는 이제 제3지대에서 당분간 활동할 거라 이런 또 관측도 있어서 한번 여쭤본 예. 건데. 예. 예, 뭐 제3지대에서 뭐 일정한 부분 정도야, 일정한 기간 정도야 활동을 시작을 하겠지요. 그러나 예. 뭐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의 플랫폼 위에서 정치를 하게 될 거다.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.